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바로 이 부분, 기본 재질을 여기서 만들어서 넣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자, 가로 1000mm, 세로 1000mm인 정사각형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재질을 열어보도록 하죠. 재질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재질입니다. 여기가 재질이고, 요 아래를 눌러보시면, 좌우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매티리얼 에디터라고 하고, 아니 매티리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여기는 매티리얼 에디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디트 인 Vlay라고 뜨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든 재질입니다. Vlay에서 만든 재질을 불러오면 이렇게 떠요. 이거 누르시면 에디트 인 Vlay 뜨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 간단합니다. 자,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누르면, 여기서 재질을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고 클릭하고 클릭. 그럼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먼저 선택을 합니다. 면을 선택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재질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어플리 투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한 면에 적용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질감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사이즈는요, 재질의 사이즈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처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그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재질은 그룹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질의 크기를 못 바꿔요. 그래서 재질은 그룹을 풀고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텍스처로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죠. Vlay의 재질은 결국은 스케치업 재질하고 서로 호환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Vlay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 아래 보면 더하기 표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매티리얼이 있고요, 맨 위에 제너릭이 있습니다. 제너릭 매티리얼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매티리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제너릭입니다. 자, 제너릭을 눌러보시면은요, 요 위에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요 미리 보기 창은요, 바로 여기 우측 상단에 점 3개 있죠. 얘를 누르시면 패브릭, 플로어, 바닥, 그라운드, 네, 지표면이죠. 그 다음에 월, 벽입니다. 그 다음에 월 클로저, 상세복이죠. 그 다음 스피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네, 여러가지 모양으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서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디퓨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퓨즈가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요 안에 색상표를 누르시면, 컬러 피커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이와 같이 색상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을 조절해 보시죠. 색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디퓨즈의 이제 기본적인 색상이라면은요, 그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바둑판 문이 있죠. 얘가 맵입니다. 텍스처라고 해요. 질감이란 뜻으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쓰느냐 그러면 아니요, 다 쓰지는 않아요. 거의 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진, 그림, 이미지란 뜻입니다. 그림을 불러와서, 사진을 불러와서, 혹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것, 그걸 비트맵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스카이도 있네요. 우리가 배경에 하늘 그림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게 스카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거 3D 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마블 같은 거, 대리석 효과, 그 다음에 뭐 스모그 효과, 그 암석 효과, 이런 거 3D 텍스처라고 합니다. 색상 두 개를 지정해주면 V-Ray에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보통은 비트맵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트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맵 소스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제가 무늬목을 불러와 볼까 합니다.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어떤가요? 이 질감이 여기에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 컬러에 대한 내용, 텍스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실은 얘를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포토샵에서 다 작업을 해와야 돼요. 색상 값이라든지 밝기 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포토샵에서 작업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만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포토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포토샵에서 이 재질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그 다음 렌더링 된 것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3D의 마무리는 포토샵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리핏이라고 되어 있죠. UV가 XY란 뜻입니다. 리핏, 반복합니다. XY 방향으로 한 개씩 각각 반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텍스처의 크기를 줄였을 때 지금 텍스처가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텍스처 안에 가로로 한 개, 세로로 한 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두 개면 이렇게 쪼개져서 총 4개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텍스처를 눌러보면 이 안에 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 나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네 이거 반복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타일 값입니다. 반복해서 타일로 나머지 들어가라는 얘기고, 로테이트 회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여기 적용이 안 되네요. 지금 보시면 맵이 45도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회전하라는 뜻이에요. 굳이 여기서 회전값 줄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텍스처에서 회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45도.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써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 불러다가 재질 지정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 바로 여기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카피 기능도 있고 클리어 기능도 있습니다. 지운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한 번씩 쭉 해보시죠. 자, 제가 재질을 지웠고요, 클리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퓨즈 밑에 리플렉션이 있죠. 근데 그 아래도 리플렉션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스펠링 두 개가 차나요. FLECT, 여긴 FRACT.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요 값은 뭐냐면은
반사 재질입니다. 사물을 유리처럼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컬러를 이렇게 쭉 올려주면 사물이 반사됩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그룹을 만들었고 다시 서클 올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렌더링. 자, 사물 반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질감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자, 체크라는 것이 있어요. 체커. 여기 있네요. 체크 무늬 만드는 거예요. 렌더링, 여기서는 이렇게 효과가 안 나오는데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나오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질감을 다시 만들 겁니다. 제너리 만들었고요. 만들기 전에 리플렉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리플렉션 컬러입니다. 반사되는 색상입니다. 보통 반사는 원래 자기 색이 비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검정색이면 리플렉션 되지 않습니다. 반사되지 않아요. 흰색이면 100% 다 반사됩니다. 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반사에 대한 이 색상이 별로 안 이쁘네. 다시 반사에 대한 지금 경계도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글로스니스를 낮춰보면 이렇게 반사가 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불투명 유리 같은 재질 있죠. 이렇게 반사가 불투명 재질처럼 흐려지게 됩니다. 이건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라고 합니다. 요 값, 그 다음에 보시면 프레넬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프레넬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프레넬은 수학자 이름입니다. 이 수학자가 어느 날 숲에서 산책을 하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저수지를 봤답니다. 호수를 봤대요. 근데 저수지에 이제 사물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똑바로 내려다보면 리플렉션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각도가 작은, 이렇게 각도가 작은 각도로 보면 리플렉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더라.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프레넬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수록 반사가 안 일어나고 아래로 볼수록 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런 프레넬 반사를 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IOR 값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안 쓴다고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굴절율이란 뜻이에요. 반사율이란 뜻입니다. 1.2가 물의 반사율이고 1.6은 유리의 반사율입니다. 반사율입니다. 그 다음에 메탈리스가 있네요. 메탈리스 값을 쭉 주면 금속처럼 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금속처럼 반사하게 돼요. 자, 값을 하나씩 주고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엔 리프렉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을 많이 줘야 투명하게 됩니다. 이 리프렉션은 정확하게 말하면 굴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굴절이에요. 사물이 투명하면 투명한 질감을 따라서 이렇게 빛이 굴절이 되죠. 굴절입니다. 굴절. 그래서 얘 렌더링을 하면은요, 이렇게 굴절돼서 보입니다. 질감을 안 줬구나. 보이시나요? 여기 투명한 물체가 돼서 주변이 굴절된 거, 뒤에가 굴절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리플렉션 보면 여기 IOR 값 나오죠? 얘가 굴절률입니다. 이거요, 1이면 굴절 안 해요. 굴절 안 해요. 1.2가 물에 대한 굴절률입니다. 물은 대략 요 정도 굴절을 하고, 1.6이면은요, 유리에 대한 굴절입니다. 유리에 대한 굴절이에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가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만 값을 줘보면 얘가 이렇게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값이 비슷하죠? 네. 네,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값은 코트입니다. 코트. 코팅이에요. 사물을 코팅하는 겁니다. 100% 이걸 1로 올려버리면 사물을 코팅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빛나게 물체를 반사를 시키게 되는 게 코팅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다른 질감을 줘야 될까요? 질감 효과가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코팅 효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물체를 코팅하니까 코팅된 물체는 주변을 반사를 하죠. 이렇게 반사 효과가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스니스 값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불투명 반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코팅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불투명 반사까지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하나 그려 보실까요? 다시요. 재질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제너릭. 자,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리네임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라고 이렇게 질감을 만들었고요.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불러올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나무라는 재질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칼라가 있고 흑백이 있죠. 디퓨즈에는 칼라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얘 주면은요, 이렇게 질감이 나옵니다. 텍스처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크기를 잡아줄 수 있는데 높이는 안 돼요. 높이는 이렇게 모서리 선택해서 내리시면 됩니다. 요만하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여기서 볼 땐 투명하게 보이죠. 이 파일이 PNG 파일이라 투명도를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렌더링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투명도가 있어가지고 투명도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디퓨즈에다가 하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놔보시죠. 여기에 오파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파시티 맵이에요. 오파시티 맵은요, 불러들인 재질의 흰색은 사물을 불투명하게 하고 검정색은 사물을 투명하게 바꿔버립니다. 이걸 오파시티에도 똑같이 맵이 있습니다. 자, 맵을 불러올 건데요. 비트맵 바로 요거요. 흰색은 오브젝트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검정색은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별반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렌더링 하면 이렇게 효과가 납니다. 마치 이 자리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오파시티 맵이에요. 사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들은 어때요? 모델링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맵을 이용해서 마치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는 지금처럼 나무가 있는 것처럼 혹은 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파시티 맵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사각형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자,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고요. 자, 하나는 제가 이름을 벽돌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디퓨즈에다가 벽돌을 불러올 겁니다. 벽돌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검정색 두 개, 여기 색상이 칼라하고 흑백 두 개 있죠? 디퓨즈에는 칼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오파시티 밑에 보면 범프라고 있습니다. 이 범프에는 흑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질감을 주시면 돼요. 자, 왼쪽에다 줬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렌더링. 그러면 요철감 느낌 나는 거 보이시나요? 범프 맵은요, 요철입니다. 요철. 올록볼록한 느낌. 다시 말하면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고 흰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 엠보싱이라고 하죠. 화장지 중에 그 엠보싱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범프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프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돌이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시요. 검정색은 물체를 속으로 밀어넣고 흰색은 물체를 밖으로 뺍니다. 이게 범프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록볼록한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운트 값이 있는데 이 어마운트 값을 크게 올려버리면 조금 더 범프가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퓨즈에는 칼라를, 범프에는 흑백을 불러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기 더하기요. 여기 더하기.
텍스처 크기는 변경을 또 못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저 작게 만든 거예요. 더 작게 범프에서요. 그러면 그림자 각에 따라서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요철감이라 그랬죠. 지금 요철 감만 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왜곡, 그러니까 변형을 준다 그랬고,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그림자를 주는 거고, 범프 맵은 그냥 느낌만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컨투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컨투어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아,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듭니다. 웹툰, 툰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더하기 눌러서 자, 컨투어라는 질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여기다 줄 겁니다. 툰이라는 질감을 자, 여기다가 아니다. 사각형을 제가 하나 만들고 자, 상자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여기다 주도록 하죠. 이렇게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선을 그리는 거 보이시나요? 웹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웹툰처럼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컨투어는 외곽 경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얘한테 가려서 이 뒤에가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라이너의 색상입니다. 요 지금 여기는 얘의 색상이에요. 요 선의 색상.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선을 투명하게 할 건지 불투명하게 할 건지. 네. 그 다음 위드가 선의 굵기입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선이 안 있어요. 그죠, 보죠.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자, 다시요. 여기입니다. 아까처럼 뭔가 다른 걸 안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오파시티를 주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픈. 우리가 작업했던 것 중에 투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투시도에는요, 여기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벽을 그려서 이렇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600,600 그리고 렉탱글 600,600 푸시앤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이 기둥이 불편하단 말이죠. 자, 메이크 그룹. 이런 기둥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씁니다. 자, 제가 기둥이라고 해서 질감을 하나 새로 만들죠. 그 다음 이 기둥 질감을 줬습니다. 여기에 컨투어를 줬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뒤에가 다 가려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다 오파시티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라인만 기둥이 있는데 제가 기둥 투명을 썼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되고 오파시티를 함께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인피니티 플랜도 하나 놨고요. 자, 다만 시간대를 제가 밤 시간으로 놨습니다. 깜깜해서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깜깜해서 안 보일 거란 말이죠. 자, 다시 질감을 줄 건데요. 이번엔 제너릭이 아닙니다. 그 밑에요. 에미시브라고 읽더라고요. 자, 클릭. 얘는 자체 발광입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조명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조명 효과입니다. 조명 효과. 그러니까 조명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는 방법, 조명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지금 재질을 넣어서 조명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총 3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툰 오버리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툰, 웹툰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컨투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썼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시간대를 다시 낮 시간으로 바꿔보죠.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웹툰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웹툰처럼 그려집니다. 근데 투명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베이스 머티리얼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 재질. 자, 제가 제너릭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리고 여기다 제가 나무 질감을 줘보죠. 나무. 그리고 비트맵에서 제가 나무 질감을 줘보죠. 무늬목. 그럼 이렇게 나무 질감을 제가 줬습니다. 하나. 무늬목. 그 다음 툰 오버리드로 가면 여기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늬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늬목 질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툰을 썼던 거하고, 아니 컨투어 썼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번 해보시죠. 그 만화처럼 그리는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재질 사각형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재질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자,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입니다. 자, 이름을 빨강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이름을 빨강이라고 했고 색상을 빨강색으로 줄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흰색입니다. 자, 그래서 질감을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 만들었습니다. 빨강 하나, 흰색 하나. 자, 두 개 만들어 보시죠. 빨강색 재질은 어디다 줄 거냐면 바닥에다 줄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다 줄 거고, 하얀색 재질은 여기 벽에다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로 이렇게 그림자 쪽으로, 이 반대쪽 말고 여기 말고 이 반대쪽으로 해서 렌더링을 걸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물들어요. 여기 보시면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 보시죠.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 건데요. 매트리얼에 보면 오버리드라는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이 오버리드가 덮어쓰기란 뜻인데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재질은 빨강색입니다. 근데 여기 GI 값 있죠. GI 값을 흰색으로 주시면 됩니다. 기본 재질은 빨강색이에요. 기본 재질은 빨강색입니다. 근데 빛이 와서 닿고 이렇게 튕겨나가잖아요. 이때 빨강색을 물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흰색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재질을 바닥에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다 주시면, 자,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물드는 게 다 사라집니다. 물드는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변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빨강색 재질에다가 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렌더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 렌더링 명령어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쭉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 카메라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 타입이 나옵니다. 스탠다드가 기본이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VR 큐브 카메라. 다시 말하면 일반 카메라하고 가상현실 카메라 두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상현실은 우리 안 쓰니까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돼요. 스테레오라고 하는 그 아래 항목 있죠.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파란색 셀로판지하고 빨간색 셀로판지하고 해서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만화 같은 거? 그게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 V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저라고 하는 항목 있죠. 요즘은 EV 값으로 전부 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린 EV 값을 쓰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써야 돼요. 수동 카메라요. 이 수동 카메라 필름 값, 그 다음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EV 값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우린 EV 값 쓰시면 안 돼요. 자, 요 값은 여기서 조절이 돼요. 먼저 필름 센시티비티 IS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름 감도예요. 옛날 수동 카메라 쓰시던 분들은 알아요. 필름마다 각각의 필름 감도가 있습니다. 100, 200, 400, 800 이런 식으로 필름 감도가 있습니다. 이 필름 감도가 뭘 의미하냐면 빛의 입자가 한 개 들어왔을 때 필름에 발려진 감광 물질이 몇 개 반응하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ISO 100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100개가 반응합니다. 필름에 발리어져 있는 빛의 입자가 빛에 반응하는 감각 물질이 100개가 반응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들어왔는데 400개 반응해요. 하나 들어왔는데 100개 반응해요. 누가 더 밝게 나올까요? 그렇죠. 400개가 더 밝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숫자가 낮아지게 되면 얘는 어둡게 렌더링이 됩니다. 얘가 지금 50이에요. 제가 영역을 지정해 보죠. 그 다음 이번엔 100으로 바꿨습니다. 렌더링. 여기만 렌더링 할 거예요. 조금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400. 자, 이번에는요 옆으로 옮길 겁니다. 렌더링. 여긴 400.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밝기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밝아지죠. 이건 필름 감도 값입니다. 필름의 빛에 반응하는 정도.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는 어퍼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F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리개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렌즈 앞에 조리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원래는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죠. 셔터를 누르게 되면 조리개가 열렸다가 이제 닫히게 되는 거죠. 근데 조리개가 많이 열리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가요. 조리개가 닫히면 빛이 적게 들어가요. 어퍼처 값은요, 1이 빛을 다 조리개를 다 열은 겁니다. 1이 조리개를 열은 거고, 그 다음 32나 64까지 가는데 이건 조리개 닫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이 열은 거예요. 1이 조리개를 열은 겁니다. 보시면은, 자, 똑같이 ISO 50으로 놓고요. 제가 조리개를 1로 열었습니다. 굉장히 밝죠? 자, 다시 이번엔 조리개를 제가 8로 닫았습니다. 어둡게 나오죠? 자, 다시요. 자, 이번엔 32로 더 닫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리개 값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조리개에 따라서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셔터 스피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요, 필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셔터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빛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1000분의 1초, 100분의 1초, 그러니까 분의 1초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100분의 1초로 렌더링 해봤습니다. 제법 밝으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500분의 1초로 놔봤습니다. 그럼 또 어두워지겠군요. 자, 많이 어두워졌고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로, 자, 그러면 많이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익스포저 값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4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숫자가 커지면 어두워지고요, 이거보다 숫자가 낮아지면 밝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필름 감도 값은 100에 8에 300이 가장 기본 값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조절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자, 4000, 5000 푸시 앰플 2400. 자, 앞에 지우고, 자, 유리창 하나 만들어주고,
기본값 렌더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자, 제가 기본값을 이렇게 렌더링 했습니다. 밝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근데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든지 어퍼처 값을 조절하든지 필름 감도 값을 조절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만 조절하세요. 자, 어퍼처 값을,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어보죠. 4로.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밝아져. 좀 더 밝게 해볼까요? 2.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조리개를 바꾸든 셔터 스피드를 바꾸든 필름 감도 값을 바꾸든 하나 보면 많이 밝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조명에서 밝기를 조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카메라 감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은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뎁스 오브 필드 값은요, 피사체의 심도라고 합니다. 자, 제가 100mm짜리 기둥을, 반지름 100mm짜리 기둥을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2400mm고요.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1000mm 간격으로 10개를 복사했습니다. 이쪽으로 4000mm. 제가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뎁스 오브 필드는 피사체의 심도라고 합니다. 원래 피사체의 심도는 이 조리개 값으로 조절합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면요, 심도가 얕아져요. 조리개를 닫으면 심도가 깊어집니다. 물론 빛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게 있지만 피사체의 심도 때문에 조리개를 씁니다. 조리개 다 개방하잖아요. 심도 얕아져요. 대신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나 아예 이 필름 감도 값을 어둡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닫으면 빛이 적게 들어와요. 대신에 심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두 개를 고쳐서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심도가 얕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 인물 사진 찍어 보셨나요? 인물만 또렷하게 나오고 배경 다 흐려지죠? 심도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심도가 깊다는 얘기는요,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배경도 또렷하게 나와요. 그게 심도가 깊은 겁니다. 이 뎁스 오브 필드가 심도란 뜻이에요. 자, 심도 값을 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소스 있죠. 여기 원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심도를 여기다 맞춰 놓은 겁니다. 피사체 심도를, 거리를,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디포커스가 심도입니다. 심도를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자, 렌더링. 이히, 너무 밝다. 디포커싱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네요. 같이 조절해 버리네요. 자, 보이시나요? 뒤에가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포커싱 효과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제가 더 올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도가 얕아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이제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죠. 네, 아웃 포커싱 요게 바로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한 거고, 피사체의 심도가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가 있네요. 비네팅 효과가 있네요. 비네팅은 오래된 필름 효과예요. 오래된 사진 효과를 만드는 게
비네팅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주게 되면은요, 렌더링 했는데 오래된 사진처럼 효과가 나버립니다. 우리는 비네팅 효과를 줘야 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비네팅 효과 끄고, 뎁스 오브 필드 끄고, 자, 기본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렌더 아웃풋. 내가 렌더링 했어요. 이거 출력할 겁니다. 이거 값이 바뀌어야 돼요. 이미지, 그러니까 렌더링 했을 때 결과물입니다. 보통은 300dpi를 기준으로 하고요. A4 같은 경우 3508픽셀입니다. 여기가 가로가 3508픽셀이 됩니다. 세로가 2480픽셀이에요. 이게 A4 사이즈의 출력 사이즈입니다. 이게 A4 사이즈 출력 사이즈예요. 근데 3508에 2480 외우기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A4 사이즈 크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970에 2100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A4 사이즈에 뒤에다 공을 하나씩 더 붙이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인쇄할 때요 300dpi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A4 사이즈일 때 3508픽셀인데 이렇게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2970에 2100 뒤에 공 하나씩 더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 270dpi 정도? 270에서 250dpi 정도 해상도가 나오게 돼요.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요. 전문가들은 금방 봐요. 아, 이거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표시 안 나요. 그냥 똑같이 사진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2970, 그러니까 2970, 2100 이렇게 뒤에 공을 붙여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해상도죠. 네. 5대4 비율이죠. 3508픽셀. 자, 이렇게 되면 A4 사이즈가 됩니다. A4 용지가 렌더링 해상도로 잡히게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또 하나 세이브 이미지 저장하는 겁니다. 3508픽셀을 렌더링하고 나면 컴퓨터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저장해야지 그런 순간 확 다운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 렌더링하면 뭐 10초, 20초 또는 1분 이내에 렌더링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짧게는 3시간, 많게는 8시간씩 렌더링 합니다. 메모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자동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이미지 체크하고 여기 오른편에 보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눌러서 어디다 저장할 건지 png 파일 쓰고 저장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렌더링 끝나고 자동 저장하고 그 다음에 대기 이렇게 됩니다. 얘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인바이러먼트도 했고, 자, 이 오른쪽은 다 됐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노이즈 리밋이라고 나왔습니다. 노이즈 리밋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빛이 적으면 노이즈가 생기는데 그 노이즈의 크기를 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 나오죠. 그죠? 서브 디바이스가 샘플링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샘플. 즉, 다시 말해서 V레이가 추적해야 될 빛의 입자의 개수입니다. 우린 그걸 샘플이라고 불러요.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1개 나왔어요. 최소 1개 추적한다는 얘기겠네요.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20개요. 최소 20개를 추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20개는 아니고요. 이거의 제곱입니다. 20의 제곱의 개수만큼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서브 디바이스는 품질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최소 품질, 최대 품질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합니다. 추적해야 될 빛의 입자의 개수입니다. 자, 인터랙티브 파라미터 이건 넘어가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안티 알리싱 필터 설명드렸고 나머지 넘어가고,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 여기서 이리디언스 맵으로 갑니다. 이리디언스 맵에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니멈 레이스는 최소 비율, 맥시멈 레이스는 최대 비율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0이면 최대 비율입니다. 완전 최대 비율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게 나갈 수 없습니다. 0보다 더 큰 품질로 렌더링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얘는 조도를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조도를 계산하는데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은 비율로 조도를 계산하겠습니다가 0입니다. 이게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은 비율의 조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렌더링 해상도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조도를 계산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2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절반의 절반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면 절반의 절반 비율만큼만 조도를 계산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조도의 계산 비율입니다. 당연히 이 값이 높아지면 조도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렌더링 품질이 높아져요. 여기 또 나오네요. 서브 디바이스 추적해야 할 입자의 개수요. 50의 제곱개만큼 빛의 입자를 추적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인터폴레이션은 넘어가도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트 캐시죠. 서브 디바이스 빛의 입자입니다. 800의 제곱개만큼 빛의 입자를 추적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샘플 사이즈, 즉 다시 말해서 입자의 크기입니다. 빛 입자의 크기가 0.01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트레이스, 두 번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빛이 튕기고 여기까지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는데, 미니멈 레이스를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까지 올리시면 되고, 서브 디바이스를 한 100개까지 올려주시면 품질이 확 올라가요. 얘도 마찬가지. 인터폴레이션은 보정치입니다. 얘도 이렇게 숫자 올려주시면 고해상도 품질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를 주시면 이게 하이 플러스죠. 하이 플러스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 0, 80, 50. 많이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가 많이 올라가죠. 2000까지 올라가네요. 아까 800이었는데 2000까지 올라가고, 트레이스는 2에서 4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적하는 거죠.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값을 조절해서 품질을, 그러니까 퀄리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한 번씩 계속 렌더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 품질이면 어떤지, 이 정도 품질이면 어떤지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 들어가면 여기 없어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누르시면 여기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요거요, 틈새의 그림자 주기입니다. 틈새. 앰비언트는요, 반사광이란 뜻이에요. 반사란 뜻이고, 어클루전은 폐색이란 뜻입니다. 반사시켜서 틈 있죠, 틈 같은 데에 그림자 넣는 걸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을 켜주면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커스틱이라는 효과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커스틱도 한번 해볼 건데요. 커스틱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100, 100.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 중심에서 50, 그 다음 높이로 50. 자, 그 다음 옵셋 2mm, 푸시앤풀 7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그 커스틱이요, 빛을 반사하는 효과인데, 이 반사라는 말이 조금 그래요. 우리 여름에 거울을 햇빛에 비춰서 그림자에다가 그 햇빛을 보낸 거 있었죠. 반사시킨 거 있었죠.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빛을 다른 부분, 그림자진 부분으로 반사시키는 거, 그게 커스틱 효과인데,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수영장에 물이, 그러니까 햇빛이 부딪혀서 주변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일렁일렁 느낌 나잖아요.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근데 수영장 같은 데 크게 해놓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했을 때 나오더라고요. 자,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시작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바로 여기 Shift 키 누르고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 핫스폿, 그 다음 자,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밤 시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야 커스틱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빛이 이만큼 밝게 나오네요. 조절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어두운 배경으로 놔줬고요. 자, 메탈 부분이 있습니다. 자, 메탈에 보면 있어요. 가져습니다. 렌더링 해상도가 엄청 컸구나. 800에 600이면 되는데. 커스틱을 꺼놨군요. 자, 커스틱을 제가 켜놨습니다. 그리고 커스틱을 강하게 많이 줬어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빛 반사, 지금 빛 반사 효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만 더 위로 놔볼까요? 자, 렌더링. 그러면 빛이 이렇게 되는 효과 보이시죠? 요게 커스틱은 어떤 질감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볼륨매틱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에리얼 퍼스펙티브하고 인바이러먼트 포그하고 둘 다 안개 효과입니다. 안개처럼 나오는 효과인데,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멀리 있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얗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게 에리얼 퍼스펙티브고, 인바이러먼트 포그는 일반적인 포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쓰면, 자, 이거 뉴 하고요. 자, 그냥 이렇게 멀리 바라볼까요? 렌더링. 자, 켜고, 에리얼 퍼스펙티브 썼습니다. 이거 단위가 미터예요. 여기 나와 있는 6000m, 6000m입니다. 비저블리티 레인지 6000m에, 그러니까 6km에 높이 6km란 뜻입니다.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멀리 있는 부분에 안개가 끼는데, 제가 얘를 당겨와 보죠. 자, 50m로요.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안쪽까지 이렇게 쭉 안개가 당겨옵니다. 잔디 효과도 한번 줘보죠. 네,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안개 낀 느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인바이런먼트 포그도 마찬가지로 여기 디스턴스 값이 있습니다. 1km네요. 렌더링 하면 이렇게 1km까지 일반적인 포그, 그러니까 1k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안개가 많이 들어오죠? 안개의 농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팁을 하나 주자면 실내 투시도를 할 때 일부러 안개를 넣는 분이 계세요. 일부러. 그래서 실내가 조금 더 밝게 나온다고 해서 안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컨투어는 만화 효과. 아까도 나왔었죠. 질감에 어떤 내가 지정한 질감에 만화 효과가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컨투어를 누르게 되면 모든 장면이 다 만화 효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쓸까요? 웹툰 작가들이요. 웹툰 작가들이 이 컨투어를 눌러서 사용합니다.